톰 플라친 왼쪽 어깨만 운동이 더 안 되고 힘도 더 안 들어갑니다. 4년 차인데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집니다. 왜 이럴까요? 왼쪽 어깨가 트레이닝이 안 되면 왼쪽 견갑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톰 플라치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해요. 등 쪽에다가 삼각대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견갑이 올바로 움직이는지 양쪽이. 보통 한쪽 어깨에 자극을 못 느끼는 분들은 이 견갑의 움직임이 한쪽이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삼각근이 올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갑의 움직임이 내 어깨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균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슈퍼챗이 날라왔습니다. 톰 플라치님, 감사합니다. 로건이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지금 톰 플라치님 말씀처럼 견갑 왼쪽이 더 안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상방회전 시키는 그 라인업 자세를 딱 맞춰놓고 트레이닝을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좋아져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스를 할 때 견갑이 안쪽으로 죽어요. 그러면은 견갑을 안쪽으로 죽이는 근육이 있겠죠. 그게 보통은 능형근하고 견갑거근, 전거근 하부의 약화 이런 것들이 견갑을 안쪽으로 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견갑을 안쪽으로 죽이는 애들이 타이트해져 있다면 걔네들을 좀 푸는 게 일단 좋아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견갑거근 그리고 능형근, 얘네들이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약화되는 건 하부에 있는 전거근이 약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전거근은 강화를 시키는 트레이닝을 하면 아마 톰 플라치님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땅튜브 다 이해하겠는데 본인은 왜 30년 운동해도 김종국 몸을 죽어도 못 만들 것 같다고 하지? 최범준님, 저도 이제 땅튜브님 그 영상 봤거든요. 듀셋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듀셋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유일하게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0만 분의 1이다. 이거 거짓말. 김종국 씨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상위 1%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약을 썼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 이게 정답. 마지막으로 듀셋이 주장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공감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김종국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상위 1%이기 때문에 김종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보다 좀 더 한다 그러면은 내 2배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상위 1% 유전자인데 운동도 진짜 김종국 씨가 빡세게 하죠. 근데 일반인이 그 운동량을 소화하기도 사실 힘들 뿐더러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김종국 씨 수준의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김종국 씨 수준의 몸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반대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겠죠. 그 반대되는 호르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남성 호르몬이 높아질수록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코티졸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당연히 근육량을 만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김종국 씨는 상위 1%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약을 쓰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상위 1%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열심히 운동하면 김종국 씨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아님,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 손목은 수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 보통 손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바가 여기 있겠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목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이 손목뼈가 칼파라고 해요. 칼파라고 하고 총 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개의 뼈 중에 우리가 보통 무게를 지탱할 때 가장 효율적인 뼈를 이 중간에 있는 루네이트라고 하는 뼈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트라이커트럼, 이게 지금 저도 정확히 영어 발음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네이트랑 옆에 있는 트라이커트럼 그리고 피지폼이라고 하는 뼈가 요 부분, 그러니까 요골과 척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와 얘네들이 중앙을 맞추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루네이트는 이 양쪽에 있는 뼈와 중앙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옆에서 봤을 때 무게를 여기다 올려놨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중심점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을 잡았을 때는 손목이 일자가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기울어져야 정상이에요. 약간.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중심축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제일 이제
골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피지폼하고 햄메이트라고 하는 뼈 있는데 그 뼈 사이에다가 두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루네이트가 무게의 중심축은 받쳐놔야 돼요. 그래야지 프레스를 했을 때 얘가 돌지 않고 척골 방향으로 힘을 전달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영상 편집할 때 여기다가 그림들을 좀 삽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손목뼈의 기준은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30도 부분의 손목편과 10도의 좌쪽 치우침 시의 관절 접촉면에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기준을 맞추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라디얼 디비에이션, 울라 디비에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각에서 뭐가 맞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각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얘 각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나오긴 하지만 어디가 정확한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걸 명확히 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디비에이션으로 맞추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뼈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만을 보면은 루네이트랑 캐피테이트라고 하는 뼈가 요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이 틀어지지만 않으면 탈선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를 할 때 이게 어느 한쪽으로 디비에이션 되면서 틀어지면 탈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루네이트랑 캐피테이트를 수직으로 맞추고 그 상태에서 힘은 약간 울라 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피지폼이라고 하는 뼈랑 햄메이트 그 사이쯤으로 우리가 민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주죠. 요거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는 사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틀린 사람도 있고. 요 공간이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울라랑 이 아랫곳 부분에 있는 인대 공간이 사람마다 또 많이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최원성님, 이유진 선수가 이번 베네이더에서 3위하고 등 사이즈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는데 비시즌에 이유진이 등 사이즈 향상을 위해 해야 될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이유진 선수는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하면서 그 최대 볼륨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가면은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유진 선수의 그 트레이닝 하는 거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각도를 다양하게 쓰고 신전과 내전을 적절히 조합해서 하는 그런 루틴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유진 선수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추가한다기보다는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볼륨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워낙 운동을 잘하는 분입니다. BS님, 인클라인 덤벨 플러스 상부대연근 자극을 느끼기 좋은 각도를 구하는 팁 및 방법이 있을까요? 개개인의 유전자가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각도와 자극을 먼저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어깨가 먼저 지치거나 상부보다 대연근 자극 위주로 느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상부 가슴에 자극을 얻는 방법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가슴 근육이 있죠. 상부 가슴은 이 쇄골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쇄골에 붙어있는 이 파트를 보통 상부가슴이라고 칭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촉진을 해보면 상부가슴의 길이가 이렇게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부가슴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상부가슴의 위치를 일단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얘가 안쪽으로 모여서 팔에 붙어 있다 그랬죠. 팔뼈의 이두근구 옆으로 들어가요. 이두근구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당겨서 내 상부가슴에 수축되는 범위를 딱 느껴보시면 되게 쉬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걸 따라해보면 내 상부가슴의 각도가 바로 나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완골을 쇄골 방향으로 당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쇄골 방향으로 당겼을 때 상부가슴의 수축이 완벽하게 끝까지 끝나요. 그럼 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부가슴의 수축점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거기서 팔이 더 올라가면 얘도 힘이 들어가 있는데 삼각근의 힘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삼각근의 힘이 확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각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따라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쇄골 아래 부분을 누르고 상완골을 쭉 가져와요. 이때 상부가슴이 수축되는 게 느껴지고 거기서 내가 위로 올렸을 때 삼각근의 수축력이 높아지기 전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이냐면 90도. 자, 이게 중앙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한 10도만 올리면은 상부가슴의 수축이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10도 정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깨로 힘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는
인클라인 각도가 10도에서 15도만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벤치 있죠? 각도 벤치. 저는 한 칸 내지 두 칸만 씁니다. 아주 낮은 거. 저 벤치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본인의 자극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너무나 틀린 이유가 대흉근의 길이가 일단 대흉근의 길이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 틀리고 쇄골의 길이도 사람마다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쇄골에 붙어있는 대흉근의 길이 자체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팔뼈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20도 올라가도 가슴에 수축이 잡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도만 올라가도 수축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길이와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의 각을 찾는 건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촉진을 해보고 느낌으로 잡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연구에서는 그 개개인의 각도를 재진 않거든요. 그럼 단순히 근전도를 검사하는데 근전도를 봤을 때도 각도를 많이 쓰진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근전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각을 보면은 뭐 30도 뭐 이 정도? 그 이하 각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